자식들에게 재산을 조금이라도 물려주고 싶어서 애쓰고 계신가요? 그러하다면 잠깐 멈추고 스스로를 돌보세요. 피를 나눈 부모 형제라 해도 돈 앞에서는 왼수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받고 더 덜 받는 자식 간의 싸움이 생기기도 하고 애써 도와준 부모에 대한 원망의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도와준 만큼 나중에 효도하겠지 라고 기대한다면 실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현실은 이 말이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2020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자녀와 함께 살기를 희망하는 노년층은 2008년 32%에서 2020년 12%로 감소했습니다. 자식과의 정서적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무엇에 의지해야 할까요? 내 젊음을 바쳐 기운 자식도, 평생 함께 해온 배우자도 온전히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또한 아무리 사이가 좋다고 해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내 곁을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나이가 들어 삶의 버팀목이 될 5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가 작은 위안과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도 아니고 배우자도 아닌 이 5가지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몸과 마음, 그리고 관계의 변화 속에서 나 자신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는 지혜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의 소중함을 실감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그저 당연했던 몸의 움직임과 일상의 기쁨이 나이가 들면서 점차 유지하기 어려운 일이 됩니다. 건강은 단순히 병이 없다는 상태가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이 조화롭게 유지되어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삶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매일 일상에서 꾸준히 습관처럼 만들어 놓는 운동 루틴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서도 막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거나 하루 나가서 열심히 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지요. 운동 루틴이란 내가 밥을 먹고 목욕을 하듯 일정 시간에 정해진 운동 패턴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노년에 무리 없이 하기 좋은 몇 가지 운동 루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걷기. 걷기는 모든 운동의 기본이면서 가장 쉬운 활동 중 하나입니다. 하루에 30분만 걸어도 심혈관 건강이 개선되고 뼈가 강화되며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걷기를 습관으로 만드는 방법으로는 산책로를 찾아 정해진 시간에 걸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이나 저녁처럼 하루의 시작과 끝을 걷기로 마무리하면 하루가 더욱 활기차게 느껴질 것입니다. 2. 근력 운동.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이 필요합니다. 가벼운 덤벨을 이용한 상체 운동이나 벽을 이용해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 등은 나이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입니다. 이런 운동들은 관절을 보호하면서 근육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근력 운동은 주 2, 3회만 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3. 유연성 운동. 나이가 들면 몸이 굳기 쉽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스트레칭이나 요가와 같은 유연성 운동이 필요합니다. 간단한 목 스트레칭이나 어깨 돌리기부터 시작해보세요. 요가는 특히 몸의 균형 감각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는 낙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운동을 습관화하는 방법.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라도 운동을 빼먹지 않으려면 규칙적으로 운동할 시간을 정하고 스스로에게 약속해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동료를 찾는 것입니다.
동네의 산책 모임이나 운동 동호회에 가입하면 서로 의지하며 꾸준히 운동할 수 있습니다. 노년을 살아가는 데 있어 두 번째 버팀목은 바로 작은 금융 계획입니다. 혹시 돈이 주는 안락함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못할지라도 안정적인 삶을 꾸리기 위한 든든한 수단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들어서면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병원비가 갑작스럽게 늘어나거나 고정 수입이 부족해 생활비가 빠듯해지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대비하려면 작은 금융 계획을 세우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창하거나 복잡한 계획일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변화와 실천으로 충분합니다. 우선 지출 관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년기에 접어들면 평생 열심히 살아오며 쌓인 습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습관이 불필요한 소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매달 우리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한번 찬찬히 점검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록을 남기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노트 한 권만 준비해도 충분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적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예상외로 불필요한 부분이 눈에 띌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부담스러운 보험료를 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너무 많은 보장이 포함된 상품을 선택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내게 꼭 필요한 보장만 골라서 가입하거나 가성비 좋은 대안을 찾는 것만으로도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다음으로 소액 비상금 마련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돌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은 꼭 필요합니다. 비상금이란 이름 그대로 정말로 필요한 순간에만 사용하는 돈입니다. 이를 마련하기 위해 매달 커피 한 잔 값을 저축하거나 식비를 조금씩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모으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항아리에 한 방울씩 물이 고이는 것처럼 조금씩 모인 돈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를 위기에서 구해줄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는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혜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은 국가와 지역사회에서는 노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교통비 지원이나 의료비 보조, 문화생활 지원 같은 혜택들은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런 혜택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곤 합니다. 지역 복지센터에 직접 문의하거나 가까운 행정기관에 들러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꼼꼼히 알아보십시오. 이런 도움은 단지 금전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노년기를 살아가는 데 있어 돈은 단순한 물질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안락함과 자존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돈을 얼마나 현명하게 관리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작은 계획과 실천으로부터 시작하여 조금씩 더 나은 노년을 만들어 나가세요. 세 번째 버팀목은 바로 취미를 공유하는 모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갑작스러운 부고 소식에 평소 무심히 넘기던 검은 정장을 꺼내들고 장례식장을 찾은 적 말입니다. 특히나 한평생 든든했던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난 후 혼자 남겨진 이들은 우리에게 적잖은 깨달음을 줍니다. 살아오며 얼마나 누군가에게 기대었는지, 그리고 그 기대가 사라졌을 때의 허전함과 두려움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특히 배우자나 가족에게만 모든 감정적 의지를 쏟아온 사람들은 더 큰 고립감에 휩싸입니다. 사랑이 깊었던 만큼 상실감도 크고 의지가 강했던 만큼 홀로 설 힘을 잃기 마련입니다.
인생은 단 한 사람에게 의지해서는 균형을 잃기 마련입니다. 그런 이유에서라도 노년에는 배우자와 가족을 넘어서는 또 다른 관계와 활동을 통해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바로 취미와 일을 함께 나누는 그룹이 그 해답 중 하나입니다. 취미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온기를 불어넣고 하루하루를 조금 더 기대하게 만드는 소소한 기쁨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사색 속에 빠져드는 독서가, 또 누군가에게는 손끝으로 세상을 표현하는 그림이, 또는 손으로 감촉을 느끼며 만드는 뜨개질이 그런 기쁨을 선사합니다. 그러나 혼자서 하는 취미와 더불어 함께할 수 있는 취미는 그 즐거움을 배가시킵니다. 참여의 문턱은 낮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취미 모임에 참여하는 일이 매우 간편해졌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모바일 앱을 통해 쉽게 관심사를 공유할 사람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먹고 검색창에 단어 몇 개만 입력하면 독서 모임, 요리 강좌, 뜨개질 교실, 심지어 산책 모임까지 다양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이 불편하다면 지역 도서관이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많은 도서관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강좌를 열고 복지관에서는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교실을 운영합니다. 실제로 이런 곳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난다는 이야기는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함께 꽃꽂이를 배우고 서예를 익히는 자리에서 서서히 관계가 싹트고 나아가서는 노년의 평생 친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네 번째 버팀목은 기술 배우기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을 따라가기 벅차집니다. 어느 순간 익숙했던 가게의 계산대가 모두 키오스크로 바뀌고 자주 거래하던 은행은 하나 둘 지점을 닫더니 온라인 시스템으로 바뀌어 갑니다. 세상이 변하지만 나이 먹었다고 따라가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기술이라는 말이 거창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도움을 무조건 요청하기보다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요청해보세요. 몇 번 해보고 나면 뿌듯한 미소를 짓게 될지도 모릅니다. 온라인 은행 업무도 그렇습니다. 예전처럼 은행에 가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릴 필요 없이 스마트폰에서 몇 번 터치로 송금을 끝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이거 잘못 누르면 돈이 어디로 사라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겠지요. 하지만 사용법을 천천히 배우고 직접 몇 번 해보면 그 편리함이 얼마나 큰지 실감하게 됩니다. 인터넷 검색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금한 일이 생길 때 누군가에게 물어보지 않고도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행을 계획할 때도 인터넷으로 경로를 검색하고 미리 맛집을 찾아보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요즘 젊은이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찬찬히 배워나가면 그 과정에서 새로운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바로 혼자서 살아가는 용기입니다. 이제는 혼자 왔다가 혼자 간다는 자연의 이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외로움과 쓸쓸함의 대명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어쩌면 노년기의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방법은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자식이나 배우자를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내 삶을 위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독립을 경험할 수 있으며 그 과정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년에 의지해야 할 5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이가 들수록 의지해야 할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점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인생은 우리를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끌기도 하지만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 조금씩 나아가는 걸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와 힌트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나날이 스스로의 손으로 만들어갈 더 빛나는 시간들로 가득하기를 응원합니다.